안녕하세요. 김사면 변호사입니다. 26번째 함께 배우는 법, 함께법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압류 신청서 작성법이라고 해서 가압류 신청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해볼 텐데요. 우선 가압류 신청이 왜 필요한지 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가압류와 관련된 관련 법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민사집행법을 한번 살펴본 뒤에 구체적으로 가압류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 신청이 왜 필요할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갑돌이가 을돌이에게 100만 원 채권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을돌이가 순순히 변제를 하지 않았고 우리가 채무자한테 돈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소장 작성법 강의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소를 제기해서 판결을 통해서 그리고 그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강제 집행을 통해서만 실질적으로 자신의 채권을 반환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를 제기해서 재판을 통해서 다투고 있는데 을돌이가 유일한 재산으로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런데 재판 과정 중에 을돌이가 그 토지를 병돌이에게 팔았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갑돌이가 오랜 기간 그리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승소를 했는데 100만 원 채권이 있다는 걸 확인받았다라고 기뻐하는 것도 잠시 부동산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을돌이의 소유의 부동산이 이미 병돌이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갑돌이로서는 을돌이에 대한 그 판결문을 가지고 병돌이 이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없겠죠. 그러면 그 오랜 기간의 그 재판을 했던 그 갑돌이의 어떤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 제도라는 것은 아직 갑돌이가 을돌이로부터 100만 원의 채권이 있다는 것을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확인받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 소명 자료로 봤을 때 을돌이에게 100만 원 채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그런 정황이 있고 사실관계가 있고 그랬을 경우에 을돌이가 가지고 있는 그 부동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물론 처분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등기부 보는 법, 그 등기부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와 관련된 공부를 했을 때 한번 확인을 했었죠. 그 가압류를 이제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지면 그 등기부의 가압류권자가 갑돌이 100만 원 채권이 있음 이렇게 확인이 되고 병돌이로서도 그 을돌이 부동산을 살 때 이거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네. 그러면 이 부동산의 강제 집행이 실행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내 부동산 내 마음대로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해서 병돌이로서도 그 부동산을 매수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겠죠. 매수를 하더라도 갑돌이로서는 그 부동산에 계속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테니까 을돌이가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갑돌이로서는 그 부동산을 강제 경매를 통해서 강제 집행을 이행을 시작을 해서 자신의 채권을 반환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압류 신청이라는 것은 이처럼 어떤 판결을 받기 전이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둬서 앞으로 그 채권자가 판결을 통해서 승소했을 때 그것을 집행권원으로 해서 그 부동산의 권리 행사를 통해서 자신의 채권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제공해주는 제도가 바로 가압류 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류와 달리 가짜가 붙였잖아요. 임시 가짜. 아직까지 집행권원이 없기 때문에 압류를 할 수는 없는데 임시로 그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그런 제도가 바로 가압류 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사집행법을 한번 보면 가압류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제276조를 보면 가압류는 금전 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제277조로 보면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서 이 민사집행법을 보면 가압류라는 것이 내가 금전 채권이 있을 때 쉽게 생각해서 갑돌이가 을돌이에게 100만 원 채권이 있을 때 을돌이가 가지고 있는 동산이나 부동산 그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고 그리고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 가압류를 꼭 해두어야 할 그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지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관련 법을 통해서 민사집행법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가압류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한번 볼까요? 가압류 신청서를 보면 우선은 채권자, 채무자라고 해서 당사자를 당연히 특정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소장 작성법에서 이런 내용들은 이제 어떤 서면을 작성하는 것과 관련돼서는 많은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당사자를 특정한 뒤에 신청 취지, 이게
소장에서는 청구 취지였잖아요. 이러한 신청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어떤 청구 채권의 집행을 보존하기 위해서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이제 다른 이제 용지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주소, 뭐 면적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적게 되죠. 이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해달라라는 신청치를 적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압류 신청서에 적어야 될 것이 청구 채권, 그러니까 이걸 피보전 권리라고 하는데요. 보전이 필요한 권리, 피자가 들어가는 것은 수동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보전이 필요한 권리가 무엇이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이러한 청구 금액 1억 원에 이르는 이런 채권이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소장 작성법에서 공부했지만 그 청구 취지를 적은 이 다음에는 그 청구 원인을 적어서 왜 내가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근거에서 가지고 있는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첫 번째로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그래서 이게 피보전 권리가 되겠죠. 청구 채권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민사집행법에서 공부를 했었죠. 보전 처분의 필요성이 반드시 필요해서 가압류가 필요 없음에도 채무자의 재산에 무조건 가압류를 해주게 된다면 그 채무자의 또 재산 어떤 행사에, 권리 행사에 굉장히 큰 방해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압류가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의 보전 처분의 필요성이 가압류 신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적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본안 소송에서 인정받더라도, 그런 청구 채권을 인정받더라도 이를 집행할 수 없게 될 위험이 크다, 이게 가장 가압류가 필요한, 보존 처분의 필요성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담보 제공, 이런 가압류 신청을 하면 채무자 부동산에 가압류와 관련된 내용이 등재가 되고, 그렇다면 그 채무자로서는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그런 권리 행사가 제한되는 그런 피해를 입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채무자의 어떤 피해를 보존하기 위해서 얘가 어떤 담보를, 그런 만약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런 어떤 그런 피해를 보존해주기 위해서 담보를 설정하게 하는데, 법원으로서는 이렇게 현금으로 공탁을 하게 할 수도 있고, 보험 증권을 이제 받아서 그것을 이제 제출함으로써 담보 제공 명령에 대해서 이행을 하는, 이렇게 해달라. 현금 공탁을 하면 금액이 클 수 있으니까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이런 내용을 일반적으로 이 가압류 신청서에 이렇게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장 작성법에서도 나왔듯이 이런 주장뿐만 아니라 이런 주장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런 소명 방법으로서 판결문, 어떤 청구 채권이 있다라는, 이 사건은 약간 특이한 경우인데, 일반적으로는 판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차용증이나 이런 증거들을 제출하면서 제가 아직 법원의 판결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근거를 보면, 이러한 증거들을 보면 제가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일반적인 가압류 신청인데, 이 사건에서는 특이하게 1심 판결을 받은 이후에 가압류가 필요했던 좀 독특한 사건이었죠. 이건 좀 법리적으로도 다툼이 좀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어려운 내용들은 이제 추후에 이제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리고 첨부 서류로 가압류 신청 진술서라는 것들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고, 이렇게 어떤 부동산 등기부라든지 부동산의 표시라든지 채권금의 계산 내역이라든지 이런 어떤 여러 서류들을 덧붙여서 내가 가압류를 신청하고 있는 것이 정당한 어떤 권리 행사임을 확인받아야 될 것입니다. 특히 가압류 신청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재판 절차와 달리 채무자를 불러서 이게 다 맞는 말인가요? 라는 이런 확인하는 절차를 갖지 않잖아요. 가압류 신청이라는 것은 서둘러서 채무자의 재산을 보존해둘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채무자를 부르지 않고 법원이 채권자가 제출한 증거만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채권자로서는 내가 이렇게 가압류를 신청한 정당한 그런 지위를 갖고 있는 자입니다라는 것을 확인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법과 관련된 자료는 siwo.com 블로그에 많이 담겨져 있으니까 찾아오셔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함께법 강의 자료는 siabooks.com에 올려져 있으니까 강의 자료 참고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을 했을 때 법원에서 어떤 담보 제공 명령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행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을 때 그 가압류 결정문은 어떻게 생겼고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